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정치부 기자 30년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인데, 오늘은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해박한 법 지식으로 술술 풀어보는 법대로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서정욱 변호사를 또 특별히 모신 이유는, 조국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까? 지금 3개 부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울산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그다음에 가족 비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그다음에 유재석 감찰무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어느 쪽에서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2차례 소환을 한 끝에 오늘 드디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영장 발부 확률부터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99.9%.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일단 법리하고요. 그다음에 좀 이따가 판사 성향도 요즘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저번에 명판상과 그렇습니다. 기각하고 했지 않습니까? 동생. 법리만 보면 구속 요건은 이제 법에 2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중대한 범죄가 소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게 구속 요건이에요. 그런데 혐의가 일단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직무유기는 1년 이하로 가벼운데, 직권남용은 이제 우병우 사례나 전 정권에서 많이 이제 기소가 됐던. 그래서 상당히 5년 이하니까 일단 범죄가 소명만 되면 중요하고 중대한 범죄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명이 됐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렇죠. 근데 증거를 쭉 보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증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뭐랬냐면, 조국 민정수석이 외부의 전화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데 외부 청탁 전화 있잖아요.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진술했고요. 그 외부 청탁이 지금 나오는 게 백오루, 윤건영, 김경수 이렇게 되는 거죠. 청경덕. 청경덕, 윤건영. 그다음에 김경수. 3명이 놓은 거고요. 그 3명이 이제 백운우를 통해서 청탁해서 백운우가 조국한테 이야기. 이게 첫째 이제 박형철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거는 이인걸하고 특감 반원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인걸 특감 반장이나 특감 반원은 이제 자기가 붕괴를 했다. 감찰을 이게 중단시켜가지고, 이 말은 이제 충분히 혐의를 잡아가지고 유재수 상당히 증거도 확보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중단을 시키니까 상당히 붕괴했다는 말은 이게 바로 직권남용, 강제로 이게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이게 정언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증거 중에 백원우도요, 상당히 조국한테 불리하게 조국이 결정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진술했고요. 그다음에 유재수 있죠. 심지어 유재수도 이제 이미 여러 통화 내역이 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외부 청탁한 거는 유재수도 인정했거든요. 인정했죠. 이런 게 유재수, 이인걸, 박형철, 백은우 모든 진술이 조국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가 이 정도면 이게 충분히 소명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째 요건은 끝난 거예요. 중대한 범죄가 소명됐잖아요. 그럼 증거인멸. 자, 도주우려는 없다 칩시다. 조국이 도망이야 가겠어요? 근데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잖아. 근데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뭐냐? 한마디로 네 부인하면, 그렇죠? 조국이는 이게 2번 조사받으면 끝까지 자기는 정상적으로 박형철이나 백운하고 상의해가지고 혐의가 경미하거나 아니면 사생활 프라이버시니까 정상적으로 감찰 종료했다. 그래서 정무적으로는 내가 이게 조금 약간 부적절한 게 있을지 몰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 이런 식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죠. 그렇죠. 범행을 부인한다는 말은 결국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보통 실무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가족 비리 사건에서 증거인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혹이. 그거는 다른 사건이긴 하죠. 다른 사건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럼 이제 범죄가 중대하고 소명되고, 그리고 이제 부인하니까 증거인멸이 있고, 이렇다면 이게 법리에 따라 발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판사 성향, 그 영장 전담 판사 성향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때 명 판사죠. 그 동생 명재권 판사 동생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그 요새 법원이 보면은 주로 이렇게 검찰과 대립각을 많이 세우면서 지금 정경심 씨 재판에서도 법원과 검찰이 완전히 대립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법원의 상층부가 아무래도 뭐 우리 법 연구회나 이런 데서 좀 장악을 하고 있었는지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는데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영장 전담 판사는 26일 날 영장 전담 판사는 그 건덕진 판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좀 성향을 뭐 말하는 게 약간은 부적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만 이제 그 통상적으로 공개된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동부는 2명이 번갈아 가면서요. 26일 하는 이제 권덕진 부장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박정길 부장 기억나죠? 박정길은 이제 그 환경부 장관. 김은경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그때 그때 영장을 기각시켜 버렸죠. 그렇죠. 근데 그때 논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오히려 이게 증거가 많이 수집돼 가지고 뭐 인멸할 필요 없다. 이런데 그 박정길 판사는 약간 이게 그 진보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이게 좌파 판사로 소문이 아예 공개적으로 판사들 사이에 워낙에 돼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권덕진 부장은요. 저보다 이제 1년 선배 27기인데 경북 봉화 출신의 대구 영신고 노서 고려대 법대 나왔거든요. 이분은 이제 또 평판을 쭉 제가 들어봤더니 상당히 평소의 정치 성향은 아주 보수 자유우파 쪽이에요. 이분이 무엇보다 유재수 있죠. 유재수를 이렇게 구속했던 판사입니다. 그런데 유재수를 구속했는데 오히려 중단시킨 조국을 기각한다? 이것도 그냥 논리적으로 안 맞고 저는 뭐 판사가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법리대로만 판사가 판단해주면. 근데 옛날에 명재권이나 또 최근에 그 정경심 있잖아. 조국 부인, 송인권 이런 분들에게 법리하고 달리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따라서 저는 권덕진 이분이 정치 성향을 떠나서 법리대로만 해달라 이거지. 그렇죠. 이러면 이게 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유재수가 검찰에서 그 기소를 그 구속영장 신청을 할 때도 모든 이제 범죄 혐의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감찰 무마가 상관없이 범죄 혐의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나중에 공소장에 했을 때는 그 범죄 혐의들이 이미 특감반에서 충분히 다 조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판사가 그 유재수 영장을 발부를 했으면은 그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무마를 시켜버렸으니까는 그건 더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게 그 정합성 논리적으로 일치되려면 영장이 발부되는 게 맞고요. 99.9%. 근데 문제는요. 보통은 이게 영장이 이제 발부되면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보통은. 근데 조국 이 수사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윗선. 제가 이제 검찰에 저도 동부지검에 뭐 주진우 부장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금 이제 후임자 이정섭 부장 이분도 그 후배들한테 신임이 엄청 두터워. 이분이 나이는 좀 많아도 복싱 선수로 선수도 나갔고요. 실제 집안도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배들한테 워낙 리더십이 좋아요. 그래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중앙지검에서는 아직 못했죠. 그렇죠. 근데 동부지검은 옛날부터 청와대를 이렇게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 정도로 이게 그 아주 강단 있는 검사인데 왜 이게 시작이냐? 이제부터 이제 그 조국이 영장 발부되면요,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배후 수사 들어갑니다. 그게 1차적으로 그 다음 타겟은 백운호입니다. 백운호 이게 못 빠져 나가요. 결국에 청탁 받아서 전달한 거잖아. 백운호 수사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3명이죠. 바로 이제 그 아까 전화했던 텔레그램에도 있던 김경수. 그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다음에 청경덕 총무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 있죠. 이 3명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몸통은 누가 봐도 그 이호철이나 문재인도 상당히 왜냐하면 유재수가 호철형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실제 부산부시장 과연 누구 때문에 갔을까? 이것도 이게 검찰이 좀 의심하고 있어요. 그건 현재 언론에서 당시 그 이호철 사람이라고 막 나왔어요. 당시.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그 부분도 이게 저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현직 대통령은 특권이 있어가 수사 못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게 그 임기가 끝나면 저는 결국에 누가 봐도 재인이 형 또 재인이 형하고도 이게 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윤건영이는 아무 이유 없이 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몸통까지도 향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그 앞으로 수사가 오히려 더 주목되는 앞으로 이게 윤건영, 청경덕, 김경수만 해도 이 3명이
권력 서열이 2, 3, 뭐 한 몇 등 안에 우리나라 이게 5등 안에 드는 서열들 아닙니까? 네. 윤건영이가 더 2등이라는 사람도 있고 김경수도 보통 서열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그 동부지검에서는 완전히 친문 패밀리 있잖아요. 거의 박밀하듯이 수사를 이게 제대로 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은 제명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무슨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그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많죠. 공범. 오히려 이제 조국이가 직권남용이면 이 사건은요. 동부 사건은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도 조국이도 억울한 사건이다. 조국이도 이게 깃털이다. 왜 그러냐? 조국이가 유재수하고요. 일면식도 없다. 그 유재수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조국이가 유재수를 이게 무례하게 봐줄 필요 없죠. 그래, 처음에 조국이가 수사시킨 거예요. 수사하라고 그랬죠. 특검반에서 보고가 오니까는 그 수사해 이렇게 했죠. 근데 그러니까는 나중에 저기 누구죠 청경덕이 피하 구분도 못하리라 그렇죠.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이도 유재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금융정책국장 하면서 인사도 많이 했지만 노무현 때부터 이게 3년간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속실에 있으며 심지어 이게 그 수행 비서까지 했잖아요. 일부 숙설에서는 김경수와 같이 있었고 예. 그 민정에서는 그 백운호와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때 민정 비서관이 이호철, 민정수석이 문재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유재수가 실생지를 처음에는 모르고 감찰했겠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했으면 그렇다면 저는 그 외부에 청탁한 사람은 결국 이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범하지만 그러게 민간인도 공모를 하면 바로 이제 공범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부정청탁법으로도 이게 처벌되지만 그건 형량이 낮아요. 네. 김영란법은. 네. 따라서 저는 직권남용이 공범으로 다 기소하지 않을까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예. 그 대통령은 뭐 수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형사소 입건을 뭐 형사소추는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했잖아요. 수사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우리 헌법에 보면 내란죄하고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이제 형사소추 특권이 있다. 이 말은 이제 기소를 못하는 거고, 기소를 못하는 거 그다음에 수사하죠.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네. 기소를 못하니까 5년간은 공소시효가 중단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기소만 못하지 수사는 미리 해놨다가 나중에 임기 끝나면 기소하면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기소 중지를 해놨거나 아니면 일단 이게 공소권 없음을 해놨다가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나거나 아니면 이게 문재인이 뭐 탄핵이 된다 예를 들면 그럼 이게 민간인이 되잖아요. 그때 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에서요 뭐 송철호 사건도 보면 이게 문재인은 고소해서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그렇죠. 이게 저는 의심이 가는 몸통은 다 문재인이잖아. 그렇다면 일단 이게 고소해가지고요 수사는 뭐 서면 수사를 하든 아니면 이게 어떻게 방문 수사를 하든 수사는 해놓고 나중에 뭐 기소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서 수사까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형평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재수 감찰 무마를 할 때 이 조국은 이제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자꾸 백원호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할 때 이 대통령한테 좀 이야기해보지 않았을까요? 저 수석 비서관 회의나 이런 거 뭐 다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저기 뭐 유재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뭐 보니까는 뭐 백운호도 전화하고 뭐 막 전화가 오는데 윤건영 막 경경치 전화 오는데 아십니까? 그럴 가능성 좀 없을까요? 그런 거는 이게 그런 걸 바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권력 서열 저는 윤건영이가 2등으로 봐요. 정말 이게 북심 중에 북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상황실장. 네. 그다음에 김경수도 보통 사람입니까? 모든 게 당선자 때는 김경수가 다 이게 드루킹 사건부터 전부 이게 다 관리했잖아요. 그다음에 청경덕이가 일반인이 아는 것보다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청경덕이가 이제 그 한마디로 지갑직이다. 금고직이 돈 관리하고 펀드라든지 대선 때 문재인 펀드 예. 했고 그다음에 2017년 대선 때는 총무팀이 있었어요. 대선 그렇습니다. 총무팀 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유시민이하고 엄청나게 친하고요. 나중에 사법고시부터 변호사까지 한 이게 청경덕이 아닙니까? 자 권력 서열 뭐 2, 3, 4, 2 이런 사람들이 계속 유재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이 정도 이게 전화가 오면 조국이도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국이도 이게 뭐 VIP하고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조사해 볼 거고요. 저는 상당히 그 VIP하고 관련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도 수사는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전모를 밝히지 결국 이 꼬리 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99.9% 확률이 있다는 것은 조국이 이야기를 했죠.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정무적인 책임만 있다. 정무적인 책임, 최종 책임이 나에게 있다 했죠.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이제 법적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럼 법원에서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해서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거는요. 영장 실질 심사에 조국이가 가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해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조국이가 묵비고 행사 안 하고 진술한 거는 분명한데, 근데 이거 말에 대해서는 좀 엇갈려요, 보도가. 그렇죠. 어떤 언론에서는 조국이가 정상적으로 백원우나 원래 국회 답한 것처럼 백원우하고 이게 박경철하고 상의해서 정상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이제 경미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중단한 거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보도도 있고. 근데 채널A나 TV조선 있잖아요. 거기는 보면 이게 조국이도 배우에 전화 온 거 있잖아요. 외부에 청탁 전화가 온 거. 이걸 이게 그 일부 인정했다. 이런 이게 보도도 있었죠.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오히려 이게 그 보도가 맞다 봐요. 조국이가 아마 이게 외부 청탁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걸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재수가요, 이미 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 통화 내역들은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거든요. 요즘 통화 내역은. 내용은 확보하고 있고 내용은 몰라도. 예. 그래서 저는 조국이도 외부에 전화가 구명 전화 와가지고 100원 통에 받았다. 이 정도는 이게 인정인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번에 영장 가서 그럼 어떻게 진술할까? 조국이도 이게 이제 뭐 머리 싸매고 고민하겠지만 난감한 게 만약에 그 외부에 청탁 전화가 와서 내가 했다. 이러면 이게 조국의 면책이 안 되죠. 공범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외부의 청탁자하고 조국이가 공범이 돼버리고 또 이게 내 혼자 판단해가 다 했다고 하려니까 밑에 사람들 박영철이나 백으로 말하고도 모순되잖아요. 모순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이 딜레마에서 하루 이틀 동안 조국이가 또 상당히 그 머리를 굴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모면할까.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딜레마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도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래 보입니다.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은 그날 저녁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이제 뭐 판단이 나겠죠. 99.9%.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조국에 그치지 않고 조국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외에 몸통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전 상황을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조국뿐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뭐 김경수, 윤건영, 뭐 백원우 다 소환 조사를 해서 아마 좀 위쪽 몸통으로 좀 겨누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요. 조국이가요. 조국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대로 자기가 당하는데 다음 순서는 어떻게 하면 조국이 순서는요. 만약에 이번에 영장이 구속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앙지검의 개인 비리 있잖아요. 정경심하고 그게 두 번째가 돼요. 그거는 이제 연말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울산. 그거는 이제 내년 1월까지 가는데요. 이렇게 계속 추가되다 보면 도대체 얼마가 살아야 되느냐. 근데 저는 조국이가 그냥 죽을까? 왜? 이제 조국이가 이 정도 되면요. 상당히 정권하고도 부담이 돼요. 그렇죠. 조국이가 만약에 입을 열기 시작하면 많은 걸 알잖아. 왜냐하면 이게 민정하면서 인사검증 자료도 많이 알죠. 그렇죠. 근데 문다혜라든지 문준용, 문재인의 일가 비리도 다 알잖아. 또 동생 시험 문제. 예. 그렇다면 이게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국이를 달래가지고 조국이가 배신 때리면 안 되잖아. 그럼 이게 해규나 달래려면 저는 검찰하고요. 결국에 추미애가 만약에 되면 결국 이제 이미 정권하고 윤석열이가 레드라인을 건너버리잖아. 도를 순간을 건넜잖아. 그러면 이게 정권 청와대든 당이든 법무부든 어떻게든 이게 윤석열에 대해서 조국 수사를 더 이상 막기 위해서 상당히 전면전을 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검찰하고 정권 사이에 벌어질지 엄청난 일이 저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길어지니까 그러면 1부 그 조국 구속영장은 여기서 마치고 조금 있다가 잠시 있다가 2부 좀 전에 말씀하신 울산 그 지방선거 그 청와대 개입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짧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1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